이 영상은 네이버 웹툰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의 AI 리뷰 영상입니다. 리뷰 내용은 영상 제작자와 AI의 주관적인 평가이며 영상 속의 연출은 원작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AI의 임의적인 효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블라드는 알아차렸어요. 돈벌레가 직접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거친 말투로 보스를 찾는 그들 앞에서 블라드는 침착했어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알았죠. 하지만 패거리 중 하나가 테이블을 내려치며 초 상자를 박살냈고 화려했던 장미초는 부서진 조각이 되어 바닥을 굴렀어요. 공기는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집중됐죠. 그 속에서도 블라드는 마치 일상의 연장처럼 행동했어요. 부서진 초를 주우며 투덜거렸고 자신보다 거대한 사내의 발을 툭툭 건드리며 말했어요. 그건 도발이었고 동시에 유도였어요. 사내가 발을 치우려다 화를 참지 못하고 블라드를 걷어차려 했고 그 순간을 블라드는 기다렸어요. 번개처럼 날아든 몽둥이가 사내의 발목을 강타했어요. 첫 일격으로 균형을 무너뜨렸고 두 번째 일격은 턱을 향했어요. 이빨이 흩어지며 사내는 무너졌어요. 모두가 숨을 삼키는 사이 서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사나운 푸른 눈을 가진 소년. 뒷골목의 법칙은 변함이 없었죠. 승자는 위로, 패자는 밑으로. 모든 건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마치 숨 한 번 들이쉴 시간도 없었다는 듯 폭풍처럼 지나간 일이었죠. 패거리들은 넋을 잃고 멈춰섰고 감각이 현실을 따라잡았을 때쯤엔 그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울르 몰려들려는 거구들의 그림자가 짙어졌지만 그 모든 걸 단 한마디가 막아섰죠. 갈고리 소리를 품은 외팔이 제게 중후한 명령. 갈고리 하나로 위압을 대신하는 사내였죠. 그는 오히려 흐뭇하다는 듯 박수를 쳤어요. 비록 그 소리는 손바닥 하나만으로 낸 덜컥이는 소리였지만 그 속엔 분명한 흥미가 담겨 있었죠. 외팔이 zek은 블라드에게 관심을 보였고 블라드는 마치 준비된 듯 선을 넘지 않는 답을 내놓았어요. 그건 무모함이 아닌 계산이었고 농담처럼 가볍지만 생명을 걸고 내뱉은 말이었죠. 그러나 그 긴장을 진정시킨 건 다른 이였어요. 계단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건 은빛 흉갑을 두른 사내였어요. 호르헤. 장미의 미소를 지키는 방패. 창녀들의 기사. 그가 등장하자 공간의 무게가 달라졌어요. 눈빛 하나, 걸음 하나에서 품어지는 압도감은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권위 그 자체였죠. 보스와 보스, 검과 검. 조직과 조직이 드러내놓고 서로를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형식적 농담, 빈말의 예의를 주고받으며 그들은 계단을 올라섰어요. 그리고 남겨진 소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겨우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숨보다 무거웠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블라드는 부서진 초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주워 담았죠. 그때 계단 아래로 잭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방금 전까지도 전장을 압도하던 그가 이제는 한나창 남기 어린 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그는 블라드에게 칭찬을 건넸고 가능성에 손을 내밀었어요. 금화 한 입. 그건 사과도 아니고 단순한 값도 아니었죠. 그건 유혹이었고 제안이었으며 무언의 거래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쏜살같이 떠났어요. 폭풍처럼 몰아쳐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빠져나갔죠. 위층에서 제미나가 블라드를 불렀고 그는 조용히 올라갔어요. 호르헤의 손에서 건네진 단검.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건 검보다 무거운 상징이었어요. 호르헤의 눈빛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그 무게 속에서 블라드는 느낄 수 있었죠. 잭과의 대화는 파국이었다는 걸. 더 이상 초를 팔지 말라는 호르헤의 말 한마디는 소년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을 선사했죠. 무엇을 하게 될지를 묻는 소년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있었어요. 외팔이 잭은 수많은 조직원을 거느린 거물이었죠. 그가 기사 출신의 용병을 끌어온다는 소문은 단순한 첩보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어요. 지금은 간신히 맞서고 있지만 기사가 추가되는 순간 균형은 무너질 거죠. 호르헤는 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르헤는 블라드를 보았어요. 그는 곧 블라드에게 임무를 맡길 것이었죠. 도시 뒷골목,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허름한 공터. 그곳에서 아직 어린 블라드는 하루의 일을 마친 뒤에도 홀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도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호르헤에게 배운 몇 가지 기본기만을 의지한 채 나무 막대기를 쥐고 검수를 익히고 있었지요. 비록 싸움에 익숙한 아이였지만 블라드는 늘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생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채로 걷기조차 힘든 하벤이 배움을 통해 새로운 위치에 오른 모습을 말이지요. 그가 만약 글과 숫자를 깨우치지 못했다면 지금쯤 뒷골목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지켜본 블라드는 확신했습니다. 자신도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배운 것을 자신만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그의 등은 땀에 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꺼먼 벼락을 맞은 이후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단순한 환청이라 여겼지만 검과 비슷한 것만 들면 그 존재는 어김없이 나타났고 꼭 무엇인가를 지적하거나 조언하듯 말을 던졌습니다. 마치 검술 교관처럼 말이지요. 결국 오늘 그는 그 목소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팔꿈치 각도를 좁혀 내리친 그 한 번의 동작이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휘두름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고 블라드에게 검노를 가르쳐준 것이었죠.